보시면 개별 원가. 그래서 개별 원가는 비싸. 그 다음에 종합은 뭐야? 싸.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뭐야?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원가표. 공정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정확한 거 맞고요. 정확하면은 단순하지 않죠. 그리고 비경제적입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곧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청소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청소가 있고 대청소 있잖아요. 대청소가 더 좋다라는 거 아는데 잘 안 합니다. 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정확하면은 단순하지 않죠. 복잡하고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정. 우리 공정 나오면 뭐예요?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인데 요거 3번은 외우는 거 플러스 이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특히 세무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준이 실제인 데가 1번하고 몇 번이죠? 3번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모르겠으면 찍어야 되잖아요. 찍을 때 찍더라도 지문에 있는 글씨를 놓고 찍으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무슨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 배부. 그럼 몇 번 나와요? 3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얘는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여기에 있는 공식을 외워버리든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은 이해하고 약간은 찍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모를 때에는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면 확률 올라가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찍는 거보다는 그래도 글씨 보고 찍으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 이거 그렇게 풀어요. 이거 못 외우겠어요. 안 외워져요, 잘. 왜냐면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면 기준은 항상 실제야. 그 다음에 지문에 예정 배부 있으니까 무슨 배부예요? 예정 배부야. 그러면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 4번이 아니고 밑에 1번 종합원가. 1번에 4번입니다. 왜냐면 완성품 한산량은 개별이 아니고 뭐예요? 종합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1번이죠. 동종의 대량 생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풀어봐서 나오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요거 연습을 좀 연습이라기보다는 요거 잘 나오죠. 완성품 무슨 양이요? 한산량. 그건 잘 나오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문비.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과 상호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죠. 무슨 배분법이에요? 직접.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부문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절충이 중간이잖아요. 중간은 여기 보시면 상호가 아니고 뭐예요? 단계죠. 그래서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수선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 관리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거기 지문 보시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배부할 경우. 그래서 직접 배부하니까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수선 부문 보시면은 8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이니까 보조는 빼는 겁니다. 그러면 20 빼면은 40하고 40이죠? 그래서 80분의 40. 그러면 4만 원 돼요. 여기가 조립. 그 다음에 8만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럼 얼마 돼요? 4만원. 여기는 절단.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수선에서 조립이니까.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관리 부문 한번 구해보세요. 현재 관리 얼마 있죠? 10만원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분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분수 쓸 때는, 분수 적으실 때는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0%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하고 30이니까 몇이에요? 합치면 50분의 20 해서 4만원. 요게 조립.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6만원. 요게 절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아까 거 몇 번이었어요? 3번에 4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그래서 제조간접비 관련 문제라고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간접비 그러면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작업 시간법. 무슨 법이요? 직접 작업 시간법.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0만 원 곱하기 총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샵 101입니다. 101이면 얼마예요? 500시간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밑에 2번 있으시죠?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같이 또 보시면 거기 제조간접비 총액 얼마 있어요? 7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은요, 뭘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계세요? 네, 직접 노무비. 그래서 직접 노무비 총이 50이에요. 그래서 50. 그 다음에 지금 값 구하라 그랬죠? 값이 50 중에 얼마죠? 30이죠? 그래서 50만 원분의 30만 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42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비율 계산만 잘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번. 7번이 외운 것 중에서 가장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노무비 7페이지 보시면 노무비나 제조 경비 있었죠. 그래서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모여, 미지급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노무비 얼마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월 지급액 얼마요? 1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B에게는 3만 원을 미지급했어요. 당월 미지급액 3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급 노무비죠? 그러면 당월 성급은 얼마예요? 당월 성급이 5만 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노무비 발생액은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밑에 거 보시면 T자 문제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총 리을에 보시면 단기 총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총 나오면 긴 거라고요? 짧은 거라고요? 짧은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기초 제품이 500. 그래서 요거는 우리 풀면서 T자에다가 숫자만 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예요? 200. 총이 얼마예요? 1000. 매출 원가가 1200.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에 대한 재고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 있었어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이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에는 시험 문제 나오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세요. 하나는 메모원가. 그래서 메모원가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옛날 거.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슨 비용이요? 기회비용.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요? 큰 거.
그래서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가장 작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게 아니고 가장 뭐한 거라고요? 큰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보시면 부가가치세. 일단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정리 한번 쭉 할게요. 그래서 우리 특징 먼저 외웠었었죠? 예,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요. 특징 보시면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 다음에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왜 이래? 사업의 포괄, 양동.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자가, 개인, 그 다음에 사업, 태업,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시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간주 공급 됐고, 그 다음에 저거 간주도 됐고, 저거 개인 간주. 그 다음에 필요엽기 대상,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여색.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시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놀이,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뭐여? 요거는 간접.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그 다음에 불공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여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1000cc 이하 있어요. 네. 그 이하라는 말이 1000cc를 포함하는 아니죠. 1000cc까지는 불공이 아니다. 이하가 까지가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1000cc란 말이 1000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을 포함
네, 포함이죠. 이하가 포함. 그렇죠. 네, 그래서 1001부터. 네. 네. 그래서 이하 그러면 포함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불공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누구만 가능해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래서 요건 7,990 999 그거예요.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4,800 넘으면 세금 계산서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변제. 그 다음에 보실게.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그래서 여기도 뭐만 가능해요? 개인만 됩니다. 개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0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추가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이 파트.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라고 있는데, 누구냐면,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발행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떻게 변했냐면은 저기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신 분들 있죠. 네, 3억 원 미만이신 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시면 한 건당 200원 빼줘요. 그 다음에 100만 원 한도인데 시험장 갔을 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키신 분들은 요거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와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다 날짜를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서 뭐 1월 1일에서 3월 31일 이런 식으로 날짜 아무거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0번이나 21번 요 아래쪽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고 뜰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세무 때도 알려드릴 건데 작성 방법 켜기 누르시면은요 여기 떠요. 건당 200원. 연간 얼마요? 100만 원. 떠요, 안 떠요? 뜨죠? 요거 한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여기가 켜기, 가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거 누르고 그 칸을 누르면 그 칸에 대한 설명이 떠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여기 누르면은 요거 뜨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누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셔도 다 됩니다. 여기 칸 누를 때마다 그 칸에 대해서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하는데 전송은 발급일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은 원칙은 공급식이고요.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서 하나씩 그다음에 저거 안 했구나. 여기까지 됐고 신용카드 됐고 그다음에 요거 예정 고지납부. 네, 요것도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번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8월 달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고요. 요게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올해. 그래서 50만 원 이하면은 고지서 발송 뭐 한다? 안 한다. 이거 좀 더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냥 최근에 본 거에서 많이 나오기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나와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1번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왜냐면 애누리 깎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세금 내야 될 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뭐 안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2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그래서 에누리아 한입 안 포함되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특별소비세액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특별 그러면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개별소비세액이라고 해요. 비싼 거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도 특별소비세액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나 TV나 이런 거 과거에는 몇 집 없었잖아요. 맞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한 동네에 한두 집? 그리고 거기 가서 TV 보려고 막 되게 잘 보였다면서요. 걔가 뭐 해줘? 그러면 해주고 그거 TV 보려고. 저희 어머니는 열받아갖고 두드려 팼대요. 너무 해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냈지만 요즘에는 뭐 TV 냉장고는 웬만한 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냥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뭐 더 냅시다. 세금 더 냅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3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거고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하는 거라고요? 10.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국세청에 전송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오늘 발행했어. 그러면 내일까지인데 왜 하루냐면은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인터넷이 고장나거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되게 잘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건 웬만하면 하루면 복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못 시키면 또 거기에다가 공문 보내고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해 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근데 전 이 문구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들은 한번 고장나면 며칠 걸리면서 지들도 하루 만에 고치면서 하루를 주든가 하루라고 하든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니까.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풀어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아는데 항상 연결재무제표의 문제는 하나예요. 뭐가 틀렸는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틀렸다라고 나오는 게 내가 아는 범위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엉뚱한 거에서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1번이 기초정보관리잖아요. 여기에서 총 3문항 나옵니다. 여기에서 못 맞춰도 몇 개는 맞추셔야 돼요? 2개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마 큰 실수는 안 하시면 2개 정도는 맞추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보시면 1번.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는 기말일 때. 그다음에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뭐 여기에선 특별히 조심하실 거 없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한번 더 되새기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딱 한 번 연습한 거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뭐 저기 뭐냐 거래처 등록할 줄 알죠? 맞죠? 그다음에 계정 과목 등록할 줄 알잖아요. 그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F2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 딱 한 번 연습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환경 등록이라고. 네, 요거 딱 한 번 연습한 적 있어요. 언제 연습했었냐면은요. 우리 예전에 그 이하나 공하나라 그래갖고 한번 모의고사 넣어본 적 있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론점 정리 말고 혹시 요거 한 번 더 연습하실 분들은 이하나 07인가 이하나 08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07 아니네요. 그럼 08. 아, 요거 X자 크게 쳐져 있었던 거. 여기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계정. 그래서 시험에서 기본 계정이 나오면 여기 가시는 거예요. 환경 등록.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계정에서 매입하고 뭐 매출을 해라. 그러면은 무슨 등록 간다고요? 환경 등록 가셔서 매입은 여기 보시면 무슨 매출이라 그 매출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은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재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기억날 확률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2번인가 3번 연습하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이가 한 3, 40개는 풀어야 돼요. 네, 워낙 안 내니까. 근데 내긴 냅니다. 언제쯤 내요? 내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그리고 이번 시험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까 그 오전반에서 2월달 합격률이 나왔길래 봤는데 회계는 좀 괜찮게 나왔어요. 세무도 나쁘지 않고 회계 한 50%인가 붙었더라고요. 2명 중에 1명 꼴로는. 근데 요즘 추세가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저 처음 수업할 때는 전산회계 1급 평균 합격률이 20% 중반이었거든요. 25%. 그랬다가 한 3, 4년, 아니다, 한 4, 5년? 한 5년 정도 걸렸겠구나. 5년 후에 한 30%대 중반? 이랬다가 한 2, 3년 전에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최근은 거의 50% 육박해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조금 더 붙었다 정도. 근데 원래 4월달 첫 시험은 저도 몰라요. 2월달까지는 작년 시험이고 4월달 첫 시험은 되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더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일반 전표인데 일반 전표는 조금 있다 하고요. 한 분이 오늘 조퇴하실 예정이라 미리 좀 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험 관련돼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일반 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드릴 때 요거를 프린트를 안 해드려요. 첫 장. 요게 첫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은 4월 10일이라고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0일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고 오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이게 말이 많아서 과거에는 합격률을 따로 보여줬거든요. 전산회계 1급 합격자, 그 다음에 특별시험 합격률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따져서 이제는 합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이 더 쉬웠는지는 앞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합쳐서 나와요. 왜냐면 예전에 이랬거든요. 오전에 본 사람은 30% 붙었는데 오후에 본 사람은 50% 붙었어. 합격률이 진짜 그랬었어요. 거의 한 10% 막 이렇게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전이 더 많이 붙은 적도 있고 오후가 더 많이 떨어진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오전이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말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합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오전이 더 쉬웠는지 오후가 더 쉬웠는지는 몰라요. 결론은.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여기 페이지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시험 시작 전 뭐 하시지 말래요? 풀지 말래요. 여기부터는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USB를 줘요. 그럼 그 USB에다가 응시 종목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험 정보 적으셔야 돼요. 이 수험 정보가 뭐냐면 수험표 뽑으셨죠?
안 뽑으셨으니 이따 뽑으세요. 쉬는 시간에. 예. 수험표에 보시면 수험번호 있어요. 그래서 수험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적으세요? 이름.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USB 꽂으면 요거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접수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접수하시면 돼요. 다음에 꼭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텍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 써있죠? 그래서 텍스 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표에 보시면 수험번호하고 이름 있죠? 그거 넣으시고 그래서 우리 맨날 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시험지 받으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응시 종목 및 급수와 파분 여부는 누구 책임이에요? 수험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요거 알려줄 겁니다. 무슨 번호요? 감독관 확인 번호. 왜냐면 감독관 확인 번호 넣어야 프로그램 구동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 답안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USB 뽑아서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날의 이제 운인데 감독관을 잘 만나시면은요. 감독관을 잘 만나면 먼저 풀어도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지 말 것. 근데 이거는 감독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도 저도 시험도 봐보고 감독관도 해봤는데 내mem이에요. 시험장 안에서 대장은 나니까 일단 시험 끝난 다음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감독관이 아무 말 안 해. 그럼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관이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 그러면 안 풀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마음이 좀 약해. 저처럼 좀 겁이 많아. 그러신 분들은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풀고 있네. 그러면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랬다가 감독관이 왜 풀어요? 그러면 저 사람 풀길래 저도 풀었는데요. 이러면 되죠 뭐. 나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같이 죽어야지. 저 사람하고 안 볼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네. 근데 대부분 감독관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감독관은 문제 풀지 마세요. 이런 감독관도 있고 어떤 감독관은 시험지 보지 마시고 뒤집으세요. 그러거든요. 뒤집어서 제끼면 마지막 문제가 나와요. 조회가. 네. 그 다음에 운 좋으면 그 위에 결산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풀지는 말고 조회 지문 읽으면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 이건 월계표야. 아, 이건 총계정 원장이야. 아니면 결산 봤을 때, 아, 요거는 수동 결산이야. 이거는 자동 결산이야. 이것만 해놔도 최소 몇 분은 세이브가 돼요. 아니면은 이론, 그 다음에 요거 하라 그러거든요. 페이지 수 확인하라고. 그러면 페이지 수 천천히 넘기면서 보다 보면 간단한 이론 정도는 눈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넘기다 보면 붕괴 같은 것도 쉬운 거는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시험장만 가시면 착해져요. 감독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수업 시간에 왜 하라 그래도 안 하세요. 외워라. 풀어라. 안 하잖아요. 근데 시험장만 가면은 순한 양이 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시험 봐본 결과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한 분이 뭐 떨어지긴 하셨는데 안타깝게. 근데 시험 2번 보셨는데 한 번은 시험 보고 오셔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감독관이 혼자 남았대요.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다 풀고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 감독관이 오더니 천천히 푸시라고 10분 더 줬대요. 혼자 있으니까. 그땐 감독관 재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시험 보고 오셔갖고 막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4명 남았는데 나한테 와서 랄랄랄 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만 와서 빨리 저장하시고 USB 빼세요 이랬대요. 근데 본인한테만 그랬겠어요. 여기 갔다가 또 저쪽 갔겠지. 여기에만 있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잘못된 감독관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는 도움 못 줘요. 저도 예전에 감독관 해봤지만 여러 명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아군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한테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잘못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ITQ 시험 보러 갔었는데 와 엎어버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왜 참았냐면 티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부분 ITQ 시험장인 곳에 거기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 보러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가르쳐 주는 건 괜찮아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 왜냐면 나도 내 수강생이 내가 감독관인데 들어왔어.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너무 티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강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엎어버릴까 하다가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거죠. 만약에 20대였었으면 엎어버렸죠. 다 나오라 그래. 그래갖고 싹 다 엎어버릴 건데 좀 이제 철이 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든 거죠. 그런 쪽에.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티나게 가르쳐 주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냥 가면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거 틀렸다고. 네. 한 두세 명을. 그래갖고 저 인간이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저러고 다니네. 근데 알고는 있었죠.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 저도 뭐 감독관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근데 너무 티나게 하는 건 걸려요. 그래서 시험은 약간 좀 그런 운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실 때 꼭 필요한 거, 뭐 별건 없습니다. 볼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샤프와 그 연필이나 지우개는 본인 임의로 하시면 되는데, 볼펜이 왜 필요하냐면 USB에다가 수험번호하고 이름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샤프로 쓰거나 연필로 썼을 경우에는 지워지게 되면,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은 이거는 책임 안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볼펜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 있으셔야 되고, 신분증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기 정도. 일단 요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연필이나 지우개. 그 다음에 나는 주변에서 시끄러운 거 싫어. 그러면 귀마개 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 고무 귀마개 있잖아요. 파는 거. 예. 저도 그거 껴봤는데 조금 괜찮긴 한데 뭐 크게 안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조금 덜 들릴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챙겨 가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분도 봤어요. 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시험장에 왔는데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걸 자기 거 갖고 와갖고.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 뭐냐 프로게이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있거든요. 키보드 들고 다니는 가방. 그거 갖고 갈아 끼우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시험장에 뒤에 문이 열려야 돼요. 뒷문 안 열리면 못 갈아 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요즘 거의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자판이 생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생소하지 않은 느낌은 되게 어색하죠. 예, 그래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어요. 한 두 번 정도. 많지는 않은데. 예. 근데 그거 어느 강사분이 시키시는 강사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치던 게 좀 더 어때요? 익숙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옆 사람도 처음 보던 사람, 앞 사람도 처음 보던 사람, 앞에 있는 감독관도 처음 보던 사람, 내 컴퓨터도 처음 보던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시험장에서는 또 그거에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잠가 놓은 데가 많아서 못 들고 그 교체 못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리고 혹시 시험 보시다가 컴퓨터 꺼지거나 컴퓨터에 문제 있으면 무조건 손 드세요. 본인이 하다가 본인이 잘못되면 그건 본인 탓이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하다가 감독관이 잘못하면 무조건 시간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손 들고 부른 다음에 내 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해결을 못해. 그러면 자리 옮겨달라고 해서 자리 옮기신 다음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더 달라고. 근데 또 깜빡하세요. 근데 그 왜 깜빡하다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컴퓨터 꺼졌는데 시간 더 달라고도 안 했대요. 원래 한 1, 20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꺼지면 내 정신줄도 같이 꺼져요. 진짜로. 저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꺼졌는데 뭐 저야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니까 꺼지면 꺼지나 보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웬만하신 분들 꺼지면은 되게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감독관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저 예전에 그 전산회계 시험은 아니고 전산회계 시험하고 비슷한 시험이 하나 있어요. AT 시험이라고. 그거 보러 갔다가 저는 시간이 뭐 부족하진 않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10분 마이너스 됐어요. 왜냐면 감독관이 처음이라 시험 시작하고 시험지를 나눠주고요. 시험 시작하고 USB 주고 그래갖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 막 어떤 분은 설치하는 데만 8분 걸렸나? 왜냐면 못 찾는 거예요, 메뉴를. 처음인 컴퓨터니까. 저는 내 거 해놓고 옆에 있는 한 20대 초반이었나?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가씨였는데 못 하더라고요. 못 찾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치 보면서 찝어줬죠. 요거 누르라고. 답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었으니까. 설치까지만 해준 적도 있었는데 이게
무조건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라는 건 내가 잘했을 때 확률이 높은 거지. 예, 꼭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나하고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면 듣기는 안 좋은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회사 생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나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저거 뭐 하려고 이쁜 짓 하지? 이렇게 하고요. 안 좋은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혼자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닌지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저거 뭐지? 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전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